죽음은 자기를 한 발짝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도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느 책에 나왔던 구절인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한 거 외에, 행복해라라는 거 외에는 다른 숙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볼 때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냐, 뭘 했냐, 어떤 노력을 했냐. 아마 이런 질문도 이제 그 졸업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게 되는 질문이겠죠. 행복의 정의가 네.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텐데요. 예. 행복을 이제 잘못 생각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아까 이제 제가 학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네. 조금 더 나은.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혜, 지식, 네. 기술 그런 걸 배우는 힘들어도.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의 정의가 네.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무엇이라면 네. 그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닌 그냥 욕망을 네, 네. 충족시키는 예. 상태 그거는 아니라고 네, 보고 네, 저도.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음. 자기를 한 발짝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죽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하나를 갖고 예, 예. 바라보게 되면 네. 뭐 조금 더 중요한 것 위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도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활동을 하시게 된 이제 맨 처음의 계기가 어릴 때 산소 누구 돌아가셨나 봐. 되게 네, 무서워.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두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꼭 가까운 사람이 아니어도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도 누가 죽는다 그러면 같이 따라 울고 슬퍼지고 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고 무서워지고 이런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죽음은 사는 것과 달리 우리에게 이런 걸 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대학원 수업에서 또 하세요. 교양대학 네. 수업에서 바로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일반인으로서는 죽음에 도달하는 그 전 단계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픈 거, 질병이라는 건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의 소멸, 즉 죽음으로 연결될 때 과연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네. 죽음 그 순간도 알 수 없고 물론 죽음 뒤는 더더욱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네. 그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대답이고 뭐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알 수 없어서. 네, 알 수 없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알게 되니까 아까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네.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렇다는 거구나.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약간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는 순간에 제가 죽는 걸 알면서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멀쩡한 정신으로 그 순간을 좀 인지하고 싶은 이제 병고를 이제 겪고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가능하면 그걸 내가 좀 죽는구나. 인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고 나니까 저는 좀 어렸을 때 두려웠던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일반인들하고는 차이가 있겠으나 뭘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해서 알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진 않더라도 줄어드나요? 결국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뭐 종교적으로도 이제 배워보고 이러니까 네. 죽는 거라는 게 사실 태어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일이구나. 네, 그냥 변환, 뭐 상태의
이 진짜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아프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굳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저한테 자꾸 이제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거는 보면 종교적인 시선일까요? 아니면 뭘까?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말씀을? 그게 이제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바로 지난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제가 이제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현재에 네. 각자 얘기를 해보자 했더니 한 학생이 자기는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죽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도 죽으면 이제 천당 뭐 하늘에 가서 우리 또 만나 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죽음이 자기는 사랑스러운 일인 것 같고 자기는 기대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종교가 있는 친구일까요? 네,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겁니다. 예. 실제로 고통을 견디는데도 갖고 있는 종교가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런 아주 한쪽 끝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주 명랑하고 젊을 텐데. 네, 네. 간호사가 돼서 이제 의료 봉사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네.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그런가 하면 네. 이제 어떤 친구는 오리무중이어서 이제 좀 배우려고 왔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자리에 제가 아까 이제 종교 얘기를 여쭤봤는데 그 자리에 인식, 그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한결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도 되겠죠? 네, 네. 그 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그 왜 퀴블러스가 네, 엘리자베스 얘기 했죠. 왜 퀴블러 죽음의 5단계? 네, 네. 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을 때 혹은 죽음을 바라볼 때 뭐 처음엔 아니라 그랬다가 뭐 이 말씀 조금 해주세요. 우리 의사 되는 사람들은 다 배우는 이제 얘긴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홀로코스트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구에서 죽음을 다시 좀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 과정을 다 실제로 몸으로 겪은 이제 여성이죠. 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네. 스위스에서 이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가 미국에서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약간 이제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된 후에도 그 당시 정신과 의사들과 하고는 달리 환자들 옆에 앉아서 그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듣는 그런 스타일의 의사였어요.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 이제 암이나 이런 걸로 이제 죽어가는 소아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전기를 보면 이제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서 내 대신에 한 일주일 동안 내 강의를 대신해라 이렇게 네.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야 선생님처럼 인기 있는 강의가 될까 고민하다가 네. 주제를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걸로 하기로 하고 네. 근데 뭐 문헌을 찾아보니까 뭐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당시 병원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 아픈 환자들한테 네. 이야기를 듣는 거를 쭉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죽음을 이제 맞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들을 네.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맨 처음에는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부정. 어째서 내가. 그래서 이제 부정. 네. 뭐 그리고 화가 나죠. 네. 그래서 분노의 단계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이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살고 싶다는 이제 욕구를 뭐 신한테 얘기한다든지 하면서 바르긴이라고 거래를 하는 거죠. 네, 네. 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 할 테니 좀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이제 심정. 그리고는
그러나 어쩔 수 없구나. 너무 체념? 우울한 거죠. 체념하고 우울에 빠지고 음. 그 다음에는 음.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는 받아들임.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어떤 단계 뭐 이렇게 아. 차례차례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단계들 몇 개를 동시에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뉘더라. 음. 그게 이제 유명한 네. 죽음 또는 상실의 네. 5단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죽음 얘기를 하면서 그 퀴블러 로스 박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말씀을 듣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